부동산 언제 사야 되는지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C를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언제 사야 돼?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금리가 높다. 혹은 뭐 여기가 개발된다면 이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완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부터 보시면 과거에 이제 이게 금리 변동 차트거든요. 금리 변동 차트가 이제 2005년부터 2008년, 2009년 전까지 이때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부분을 빨간색,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파란색, 금리 인상기는 빨간색, 인하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2008년 말까지 금리가 올랐고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 인하기가 왔었고요. 그다음 2016년 중순부터 금리가 오르다가 다시 금리 인하기, 그다음 다시 금리 상승기가 왔거든요. 요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자, 금리 상승기 때 보시면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금리 상승기 때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요. 금리 하락기 때를 보셔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두 개만 이쪽 왼쪽 옆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금리 상승기 때 오히려 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상승기가 오는데 이때는 약간 보합세, 그리고 하락기가 오면서 완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빠졌지만 이것만 보면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좀 상관이 있나 하면 상관 지수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서울을 볼게요. 이거는 전국이고 이번에는 서울인데, 서울을 보시면 금리 상승기 때 집값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고 금리 하락기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 때 오히려 또 좀 올랐고요. 이번에 그러면 금리 하락기 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번 금리 하락장 때는 오히려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금리랑 반비례하는 느낌이 있다가 이때는 또 금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같이 보면요. 서울 다음 부산을 같이 보면 이제 여기 검은색이 이제 서울이고 요 선이 부산입니다. 요게.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같이 보시면 이제 부산은 금리 상승기 때 오히려 보합이었고요. 금리 하락기 때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 때 요 시점 있죠. 금리 하락 일부분은 이제 서울, 부산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싸다, 비싸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작게 들어간다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의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비싸면 요 이자를 많이 낸다, 작게 낸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벤츠 E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뭐 벤츠 E클래스 외제차 한 대를 뽑으려고 하니 한 8천만 원 정도 하더라. 8천 정도 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금리가 싼데 이 벤츠가 너무 잘 팔려서 뭐 지금 이제 9천만 원에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냐? 이제 구매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벤츠가 8천만 원이 적당한데 벤츠가 8천이 기준인데 9천인데 이제 9천인데 대비 금리는 싸. 그렇다고 해도 벤츠를 잘 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츠가 8천만 원이 정상인데 예를 들어 7천만 원이에요, 현재. 근데 금리는 고금리예요. 고금리. 그러면 요때 안 사냐? 오히려 사겠죠. 1,00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자 비용보다 싸냐, 비싸냐, 혹은 내가 대출 없이 벤츠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금리도 중요한 지표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대비, 내가 가치 대비 이 지불하는 기대 수익 대비 싸다고 느껴지면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싸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게 2005년부터라서 그렇지 이제 98년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어요. 그래서 IMF에 전국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국이 떨어지니까 어디 지역부터 관심이 있다? 서울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요때부터 IMF가 극복하면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금리 하락장이 왔지만 너무 비쌌단 말이에요. 차값이 벤츠가 이제 8천 하던 게 9천 됐지만 금리는 싸졌어. 그래도 구매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때 부산을 보시면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IMF 이후로 부산은 계속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무조건 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제가 부산 지금 집 사야 된다 뭐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부산에 집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부산의 A급지의 좋은 아파트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을 보시면 쭉 보합세를 이루다가 이제 요때부터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리를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기가 옵니다. 근데 이 과거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금융위기 직후 회복기 때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는 2011년부터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답은 아니다. 중요 요인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뭐 이제 부산 말로는 쌤 여기에 이제 뭐가 개발된다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다. 제가 처음에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주 무기가 이제 토지 베이스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투자도 하지만 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땅을 하다 보면 개발 호재가 중요해서 개발 호재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개발 호재는 답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번에 많이 오른 게 뭐 있어요? 이번에 큰 개발 호재 GTX A 노선이 있죠. GTX A 노선. 자, GTX A 노선이 이번에 개통을 했죠.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에서 조금 대표적인 게 동탄역이 있죠. 동탄역 한번 가봅시다. 동탄역이 이번에 GTX A 노선에서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이 여기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했어요. 그래서 동탄에서는 이제 대표 단지가 뭐가 있냐면, 자, 우포안이라고 해서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그 다음에 포 해가지고 포스코 더샵이죠. 이제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그 다음에 하나 꿈의 그린, 이 세 개가 3대장이었거든요. 롯데캐슬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롯데캐슬을 보면 상승을 했어. 요거만 보고 GTX A 노선 이번에 3월 말에 개통했죠. 24년 3월 말에 개통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이 개통했으니까 가격 오른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거부터 있던 이제 아파트를 보면 우포안 한번 보겠습니다. 우남 퍼스트빌 보세요. 전거점 회복 못했습니다. 9평으로 가보겠습니다. 9평 33평 전거점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는 이렇고 매물은 어때요? 이러면 이제 리치고를 보면서 매물을 한번 봅시다. 자, 동탄으로 가야죠. 동탄으로 와서 리치고가 여러분 이런 거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우포한, 자, 동탄역 시범 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 월간 단위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봅시다. 최고가는 14억 4천 했고요. 지금 최근 실거래가는 10억입니다. 그리고 매물을 봅시다. 매물을 최저가 매물을 보시면 요거 봐야 되겠네. 매물을 보시면 지금 전고점이 보세요. 전고점 14억 4천 했고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8천. 매물 최저가는 11억 3천입니다. 그래서 호재 때문에 살짝 오른 반등 그거는 있지만 기미는 있지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여기 횡보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 보시면 매물이 11억 3천 있고요. 그러면 중고층 11억 3천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의 매물 추이거든요. 매물량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매매가부터 보겠습니다. 매물 전체 봅시다. 자, 요때 지난 하락장 때 매물 엄청 많이 쌓였죠. 상승장 때 매물이 작았다가 하락장 때 폭락장 때 매물이 많이 쌓였다가 특례 보금자리 힘입어서 매물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깎이는데 이왕이면 또 호재도 있고 가격도 많이 빠졌던 동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호재가 있는 요 시점 보세요. 거의 전 폭락장만큼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호재에 힘입어서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가 매물량입니다. 조금 깎이고는 있지만 매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는 보시면 전세는 이제 실거주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많이 빠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빠졌다. 자,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되지만 이 호재만 믿고 샀다가는 그게 내 생각만큼 다 안 될 수도 있다. 플러스 효과는 있지만 이것도 절대 지표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포환이니까 우 받고 포 봅시다. 포. 자,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아파트도 보시면 14억 5천이 최고가가 16억 3천이었고요. 최근에 14억 5천. 매물 최저가는 14억입니다. 그 다음 중고층 14억이고요. 14억, 14억 7천 있습니다. 자, 매물 흐름 보시면 매물량 흐름 자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전세가, 매매가 흐름 완전 치솟고 있죠. 이때 팔고 싶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전 폭락장보다도 매물이 더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온 것 같은데 다행이야. 전고점 가까이 왔어. 다행이야. 팔자. 이게 더 많다라는 거죠. 동탄역 개통됐으니까 GTX 개통되니까 사자보다는 팔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환도 봅시다. 환 전고점 14억 5천 현재 11억 9천 매물가 오히려 더 쌉니다. 최고 실거래가보다 더 싸요. 10억 7천 매물 중고층가 11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매물량 흐름 한번 보시죠. 매물량 흐름 보시면 매매 쌓이고 있죠.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전 폭락장보다도 더 많이 쌓여 있다. 자, 그 다음 전세 흐름. 전세는 감소. 그러니까 여기 개통되니까 전세는 이제 뭐예요? 출퇴근하기 좋아지니까 여기 전세는 들어가 보자가 되지만 매매는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매매는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개발 호재도 그러면 무조건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 저는 이제 토지 투자, 건물 투자랑은 다르게 아파트 투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이클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요거 각 그 사이클별로 투자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기로 하고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에서 회복은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후퇴기 아니면 침체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침체기에서 요 사이다. 지금 거의 바닥에 다 왔을 수도 있고 침체기 끝 무렵에 왔을 수도 있다고 서울은 이제 빨리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가고 있었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터지면서 반등을 조금 해버렸어요. 그래서 침체기로 가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후퇴기로 살짝 와버렸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아무리 히터를 튼다고 해서 봄이 빨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로 오니까 이 추운 겨울을 조금 따뜻하게 간다 뿐이지 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여기 침체기 정도에 있고 서울은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에 있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의 사이클을 알 수 있는 수요 공급, 가치, 그 다음에 뭐 소득 대비 집값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가격 대비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현재 수요 공급량은 어떻느냐, 그 다음에 수요량은 어떻느냐, 이런 뭐 요렇게 있죠. 5가지 요인, 금리와 유동성은 어떻느냐, 부동산 정책은 어떻느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시장 사이클을 읽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캠프 부동산 스쿨 검색하시면 캠프 부동산 스쿨 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교육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카페가 뜨고 유튜브가 뜨는데 가운데 있는 교육 사이트 이거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사이트에 오시면 클래스에 50% 할인 중입니다. 지금 클래스에 오셔서 저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쭉쭉 내리면 지금 무료 강의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캠프가 강의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싸고요. 지금 제가 요 밑에 있는데 밑으로 쭉 내리면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 찾는 법, 투자 매도 타이밍 이거 제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요. 이거 지금 50% 할인할 때 많이 들어보십시오.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제 토지 강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들어보시고 할인하실 때 조금 많이 들어보시라고 제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캠프 부동산 스쿨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지고 보시거나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할 수 있는지 타이밍 정확하게 이거 볼 수 있는 거 좀 구체적으로 보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어디쯤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저평가되어 있고 공급보다는 수요가 초과하는 이 시점에는 반드시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하는 이 시점에는 하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그 사이트에 강의 27,500원에 들을 수 있고 50% 할인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입지별로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각 입지별로 어떻게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가 다릅니다. 예. 왜냐면 자,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정말 맞추기가 힘들어요. 예.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맞추기는 힘든데 무릎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있단 말이에요. 무릎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신호는 있다. 바닥은 내가 완전히 딱 여기는 지금 찐바닥이야. 이걸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무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릎을 일단 알 수 있는 신호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급지 제일 좋은 아파트 투자 타이밍 또 볼 거예요. 자, 일단 뭐 서울을 먼저 볼게요. 서울이라든지 몇 개 지역 딱 보겠습니다. 무릎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자, 서울 보세요. 서울이 여러분 집값 안 떨어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가격 분석을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서울을 좋아해. 그래서 자, 서울을 보시면 이 과거가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요 시기 때 있죠. 요 시기 때 서울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안 빠진 걸로 보이는데 자, 한 6년까지 볼게요. 자, 이 전고점에서 전고점 오는데 대략 자, 16년 정도 됩니다. 16년 정도 와야 전고점 회복이 됩니다. 요때 보시면 요때 외환위기 때 요때 빠집니다. 외환위기 때 요때 일부 빠지죠.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긴급대책 해서 규제 완화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합니다. 아, 역시 강남 불패고 서울 집 사야 돼. 지금감 마침 아주 흡사합니다. 그랬는데 서울에 요때 뭐가 있었냐면 집값이 비쌌다. 개인이 누군가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집값이 비싸다, 싸다가 소득과 금리를 더해서 소득 대비 집값 혹은 소득과 대출이자까지 더해서 실질적으로 이 집을 사는데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는 집값이 너무 비쌌다. 두 번째는 이제 이기 신도시, 판교지구라든지 동탄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외곽부터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경기도죠. 요때부터 공급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값이 비쌌다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때 하면서 요때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이전에 요때 못 샀던 분들 있죠. 요때 못 샀던 분들이 요때 샀단 말이에요. 사고 나니까 어떻게 16년에 왔다. 그러니까 2009년 요때 6년 동안 물려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뭐라냐면 이 이전에는 강남 불패라고 하다가 요 이후에는 뭐라 했냐면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분들은 집을 사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요, 요때 어디로 왔냐면 부산을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같은 기간입니다. 2009년, 10년. 자, 부산을 왔단 말이에요. 부산은 오히려 이 전에 안 올랐다가 이 이후에 올랐죠. 이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보세요. 9년부터 11년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 다음 11년부터 조금 쉬어가죠. 요때 많이 올랐으니까. 요때, 나는 곧 죽어도 부동산 투자가 좋아. 특히 아파트 투자가 좋아하는 서울이 안 되니까 부산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전국의 투자 문제가 부산으로 가면서 부산이 올랐는데 이제 요때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제2의 부산을 찾아요.
서울 안 되지. 인천은 서울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안 돼. 왜냐면 인천은 서울이 올라야 오르고 서울이 떨어지면 인천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아까 그 제 강의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법칙은 자,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제2의 부산이 어디예요? 대구가 보세요. 2011년부터 오릅니다. 11년부터 14, 15까지 올라요. 그러면 이제 14, 15쯤 되니까 부산 올랐지, 대구 올랐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서울이 싼 것 같은데. 이러면서 14, 15, 요때 서울이 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13, 14, 요때 빠지죠? 이제 14, 요때 13년 중순 14년부터 서울이 꿈틀대기 시작하고요. 이 뒤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습니다. 서울에. 지금 마치 복사 붙여넣기처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역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자, 저는 요 시대부터 2008년대부터 부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투자했던 분들이죠. 2014, 15, 16에 투자해서 17, 18 혹은 17, 18에 투자해서 19, 20을 경험했던 강사님들 강의는 역사가 10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걸로 보여. 요렇게 보니까 서울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래 하는데 아니. 요 과거부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자, 그래서 요때 당시에 저도 요때 서울에 투자해서 팔고 했는데 그러면 바닥은 모르겠지만 바닥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무릎을 알 수 있는 신호.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서울이 자 폭발적인 상승은 자 요거를 조금만 당겨서 폭발적인 상승이 언제 있었냐면요. 자. 요때 13년 요거 보이시죠? 요 차트가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간 거는 하락이고요. 위로 올라간 게 상승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요때부터 상승이 조금 꿈을 댄단 말이에요. 조금 꿈을 대다가 이제 요때 상승폭이 좀 크다가 한 16년 이후로 좀 폭발적 상승. 요 18년 폭발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18년. 예. 요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때 한 이제 14, 15, 16 요때가 완전 투자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찾을 수 있냐 없냐? 찾을 수 있다. 자, 이거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부동산을 소유를 해보면 이걸 압니다.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6억이 됐어.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팝니다. 제일 마지막에 팔아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지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내가 9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으면 9억짜리를 먼저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물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싼 거부터 사는데 내가 좋은 거를 사고 싶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단 말이야.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물이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걸 사거든요. 싸고 좋은 걸 사는데 점점 가격은 안 오르는데 뭐냐면 좋은 매물이 스물스물 사라져. 좋은 매물이 스물스물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내가 안 좋은 매물을 싸게 살 것인가, 좋지만 비싼 걸 살 것인가, 조금 비싼 걸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에 이제 매물이 없어지니까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비로얄을 조금 싸게 사지만 누군가는 로얄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증상이 매물량이 감소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서 거래량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거래량이 상승하면 이거는 바닥 신호, 좀 무릎에 가까운 신호고요. 고평가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영끌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해석을 못하는 거지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거래량 해석을 못하니까 요때도 거래량 터졌는데 이후로 빠졌잖아요. 이라는 거예요. 요때 2011년에 거래량이 나온 거는 뭐냐? 이제 고평가 때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요때 매수를 좀 더 못했다는 사람이 사는 거고요. 2013, 14에 나오는 이 거래량은 이제 저평가 때 사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장을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스물스물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터지면서 상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친 듯이 거래량 터진 요때 있죠. 요때를
그대로 이렇게 가면 요 시점이지 않습니까? 요때 이후로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상승하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빠지죠. 그러다가 규제 완화를 하니까 조금 상승하다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평가됐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거래량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선으로 된 거. 이게 당의 월 거래량이고요. 요거는 면으로 된 거는 제가 지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한 거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한 10년 평균, 15년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입니다. 이거를 왜 보게 되냐? 이걸 왜 보게 되냐? 자, 3월 달에 거래량 많죠? 7월 달에 작죠? 10월 달에 많죠? 1월 달에 작고 다시 3월 달에 거래량 많고 7월 달 작고 다시 10월 달 많고 1월 달 작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때 거래량 많았는데요. 상승장 가는 거 아니에요? 요때 작은데요. 불황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파트는 투자재로도 보지만 이제 실거주, 실활용으로도 보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이사철 때 거래량이 많고 비수기 때는 거래량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한 지인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거래량이 계절 요인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계절보다 많은 요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 면보다 선이 높은 데가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시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볼 때는 뭐 리치고도 보고 많이 보지만 거래량을 볼 때는 여기 부동산 지인을 봅니다. 부동산 지인의 지역 분석 들어와서 이제 4대 지표에서 주요 지표에서 거래량을 봅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다. 자, 그럼 서울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틀린 거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부산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을 봐도 여기 주요 지표의 거래량을 딱 보시면, 자, 요때 보시면 2009년도에 거래량이 이 이전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과거에는 이전이 있었거든요. 저는 요거 화장실 가서도 볼 정도로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도 보고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뭐 심심하면 맨날 이것만 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투자를 하다가 많이 물렸었기 때문에 물리기 싫어서 여러분들 물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승하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받쳐주니까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2013년부터 거래량이 스물스물 평균 이하로 안 떨어지죠.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때 영끌족이 사고 마지막 좀 더 오르다가 못 받아주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거래량 터집니다. 사실 요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량 터지고 영끌족 가고 안 받쳐주고 빠집니다. 자,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자, 서울, 부산 받고 대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다 보면 됩니다. 이거 보는데 1시간 안 걸리겠죠. 강의 100번 듣는 것보다 이거 내가 직접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 이런 거 보면 거래량이 여기 세종시 때문에 대전은 안 되라고 했거든요. 안 되라고 했는데 대전이 2018년 있죠. 대전은 2018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상승 많은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요때가 2018, 19년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5, 16년도에 대전을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신호가 자, 요거 보세요. 15, 16, 16년 보세요. 거래량이 올라오죠. 요때 거래량 올라오고 이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 19, 18년도 거래량 터지고 19년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18년 이후로는 이제 슬슬 요거 먹었으면 됐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틀렸지. 결론은 요때 맞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올랐어요. 어쨌든 요때 16년에 잘 들어갔으면 18, 19에 폭발적 상승장을 이제 맛봤겠죠. 그래서 요때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서울도 16년, 대전도 16년. 요 16년에 자 16년에 그러면 투자하면 되겠네. 이게 뭐냐면 솔직히 이게 뭐냐 1급지가 아니고 2급지 아파트 투자 타임이에요. 2급지 아파트. 왜냐면 자 16년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16년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좋은 투자는 뭐냐면 상급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가치 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이 부동산은 입지적 요인이 있고 이 상품적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입지적 요인, 제일 좋은 입지를 이 신축 아파트를 국평이 34평, 30평대 아파트를 제일 수요가 많은 30평대 아파트 신축을 제일 좋은 입지, 이거를 가장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가치 투자 방법이거든요. 저도 여러 번 일을 하다가 물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게 되는데, 가치 투자란 과연 무엇일까? 제일 좋은 아파트를,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16년에 터졌네? 16년에 터졌네? 가는 거야. 16년에 그러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뭐가 있냐면, 16년에 있는 아파트 중에 이제 봅시다. 16년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 이게 반포동, 이제 서초구에 있는 나름 신축 아파트 중에 가장 괜찮은 아파트. 이제 지금 기준 말고 2016년 기준으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이 레미안 퍼스티지를 34평을, 9평을 봅니다. 35평 84 타입. 자, 우리는 16년이 투자 타이밍이었는데 16년이 이쯤이단 말이에요. 16년이 이쯤인데 사실 요거는 이전부터 올라버린 거예요. 13년부터 올랐어. 16년에 가면 얘는 조금 오른 걸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급지의 대장 아파트는 내가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늦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거래량이 평균 이상을 올라왔다라는 거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부터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약간 2급지, 3급지 퍼지는 요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급지 투자 타이밍은 아니다. 1급지 투자 타이밍은 요거보다 한 단계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2급지 투자 2차 타이밍이라고 해놨죠. 1급지의 구축이나 2급지의 신축. 자, 1급지의 신축은 누구나 선호하는데 1급지 신축이 오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1급지의 구축을 가거나 2급지의 신축을 가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을 보면서 내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기에는 이미 얘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늦다. 자, 서울이죠. 대전 가볼까요? 대전. 대전 또 보면 대전에서 여기 스마트시티 2단지가 이제 그 16년 이후에 오는 아파트거든요. 자, 이게 대형이라서 반응이 느린 거지. 요것도 9평을 가면요. 9평이 반응이 먼저 옵니다. 자, 9평을 가면 이미 이전부터 올랐습니다. 이전부터 오르다가 17, 18에 많이 오른다 뿐이지 요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내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금 사는 거다. 지금 사는 건데 이거를 너무 무책임하잖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열망이 있거든요. 이제 나는 없어. 자, 제 친구가 8억 아파트를 보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연봉이 4천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 4천인 친구가 8억 아파트를 보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제 다른 친구는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인 친구는 8억 아파트는 잘하면 살 수 있거든요. 맞벌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도움 조금 받고 대출 조금 끼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 따라서 이 8억 아파트는 싸다 비싸다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을 이 연봉 4천 아파트는, 연봉 4천 친구는 한 2, 3급지 급지의 집을 보는 거고, 요 연봉 1억 아파트, 1억대 연봉은 1, 2급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느냐가 완전 다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면, 요 베르디움 이런 거, 누구나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1급지 투자 타이밍은 언제냐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급량이 가장 많고 미분양이 마지막에 많이 쌓여 있을 때, 여기서 한 개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여기를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대구를 딱 보시면 사람들이 참
정말 현장을 안 다녀보고 투자를 안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책상에만 앉아서.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에 가면 여기 뭐 언제 개설됐는지 이런 거 다 나오죠. 자, 우리가 신규 강의 답사 이런 거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 막 엄청나게 옛날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제가 카페를 한번 갈아타게 한 겁니다. 그 전부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년도에 23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23년 4월 달에 공지해서 23년 5월 달에 동대구로 갑니다. 자, 그리고 2월 달 있죠. 2월 달에 대구 아파트 또 임장 갑니다. 23년 7월, 23년 2월 달에 여기 자, 대구 수성구를 갔어요. 23년 2월 달 대구 갑자기 찾으니까 그런데 자, 23년 2월 달에 어쨌든 대구 임장 갔었고 23년 5월 달에도 대구 임장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요거 4월 달에 있죠. 어쨌든 영상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부크TV 영상 말고 캠프 부동산 스쿨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자, 대구 수성구에 가면 대구에서는 자, 대구에 가면 자, 요거를 봅시다. 직방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대구를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대구의 1급지는 제일 좋은 급지는 어디냐? 수성구다. 자, 대구의 수성구가 이제 제일 비싸죠. 5억 8천. 그 다음에 2급지가 중구. 그 다음에 이제 달서구, 남구, 동구가 이제 공동 한 3급지. 이렇게 보면 돼요. 대략 이제 구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터져서 제일 좋은 동네에, 신축급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 쳐다보고 있는데, 요 당시에 뭐냐면, 버머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자, 힐스테이트 버머가 과거에 17억을 갔던 이제 제일 좋은 범삼 안삼에서 버머 4동 만촌 3동 이제 동 몰라도 됩니다. 원리만 알면 됩니다. 제일 좋은 동네에 제일 신축 아파트가 이제 22년 12월 입주했죠. 요 아파트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성 버머 W가 23년 12월 해서 더 신축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버머를 들어갈까 혹은 수성 버머 W를 들어갈까 고민인 거야. 그리고 아니면 만촌 자이른에 한 등급 살짝 반등급, 한 등급이라면 섭섭하고 반등급도 섭섭하고 한 0.2등급 한 반등급 낮은 만촌 자이른애가 또 언제요? 23년 입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놓고 고민이야. 물론 다른 아파트들도 있지만 고민인데 버머 W가 입주가 끝나버리네. 23년 12월 입주가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면 여기는 입주가 끝나지만 사실상 매물이 끝나버리면 힐스테이트 버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누구나 내가 사업을 잘하거나 연봉이 높거나 돈을 많이 모으면 부부 뭐 합산하거나 어쨌든 조금 내가 돈을 많으면 집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목표예요. 그 가족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좋은 집 끝났단 말이야. 제일 좋은 집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좋았던 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버머의 시세를 전체 기간을 최근 3년을 보시면 자 17억까지 갔던 게 국평을 보고 얘가 정고점 이걸로 아실로 보겠습니다. 대구의 수성구의 국평 자 힐스테이트 버머 보시면 자 17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얘가 17억 힐스테이트 버머가 최고가가 17억까지 갔었죠. 17억. 자, 17억까지 갔던 게 이제 쭉 빠집니다. 요때는 왜냐면 버머 W를 가도 되고 대구가 조금 좀 빠질 것 같아. 이랬는데 버머 W가 생각보다 이제 없어지네. 네, 그러니까 없어지네. 요때 어떻게 되냐?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신축에 더 이상 나를 이길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없을 때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 입주 물량을 보고 대구 전체 보고 요거
대구는 23년,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면 이미 수성구는 놓치게 되죠. 예,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 수성구가, 내 생각보다 빨리 올랐네? 그러면 이제 중구 대장, 그다음 뭐 달서구, 동구 대장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입주 물량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급지의 대장 아파트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를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공급 물량이 터질 때, 미분양이 쌓여 있을 때가 타이밍이고 요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신축 입주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동네에 신축 입주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서울이면 강남 3구, 뭐 용산, 그다음에 부산이면 해운대, 수영구, 그다음에 대구는 수성구 이렇게 제일 좋은 동구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동 여기에서 이제 신축 분양, 직방에서 신축 분양을 누르면 신축 분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축 분양만 나와요. 근데 범사 만삼에 신축 분양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조건이 있죠. 공급 물량이 쌓여 있고 가격이 빠질 대로 빠졌고 미분양도 쌓여 있고 더 이상 신축 분양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열망.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임영웅은 지금 완전 물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부터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완전히 대장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바닥을 알기는 힘들다. 근데 대장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는 이때가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 투자자 있죠. 보수적 투자자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는 많이 낮추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높이는 요 단계. 리스크를 낮추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여기 2차 타이밍. 그 다음 완전히 칼 타이밍이 있죠.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좀 맹수의 야수의 심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떠냐면 매매가와 전세가 그 다음에 이런 완전 심리를 쫙 보면서 정말 투자금은 작게 들어가는데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요 타이밍이 이제 3차 타이밍이 있고 그 다음 이제 4차 타이밍이 있는데 5차가 넘어가면 이제 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완전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 무릎을 알 수 있는 신호,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내가 디테일하게 입지에 대한 이해, 도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저희 이제 네이버에서 캠프 부동산 스쿨 사이트 들어오셔서 볼 수 있다. 혹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론을 배우고 싶은 거는 여기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때 좋은 거 있죠. 그때 좋은 거는 부크TV 멤버십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앱 내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지는 오셔서 부크TV라고 치면 부크TV 고대장의 부동산 스터디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가입을 누르시면 자 여기서 회원 전용 동영상이 있죠. 제가 미친 듯이 이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파트, 토지, 건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27,500원만 투자하셔서 이론 일단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크TV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데이터와 그 사람의 심리, 저의 노하우를 이 삼위일체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이런 부동산 이런 거 이 부크TV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